지수함수는 자 지수함수는 어떤 녀석을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 기본형을 배울 건데 지수함수의 기본형 이렇게 생긴 녀석을 얘기해. y는 a의 이렇게 생긴 녀석. 이 녀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새끼가 어떻게 생겼냐면 일단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밑에가 a가 있지만 얘는 상수인 거고 여기가 뭔가요?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지수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고 변수가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녀석에서는 이 녀석이 지수함수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이 조건이 있는데 a는 뭐면 안 돼? 1이면 안 되고 a는 양수의 1이 해야 돼. 왜냐면 a가 1이면 1의 x승은 전부 다 뭐야? 다 1일 거 아니야. 그냥 1에다가 x승 백날 해봐야 1이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음수면 x값에 따라서 막 부호가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가지. 사실 그냥 무의미하다고 보면 돼. 저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함수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 뭐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1번 컴퓨터로 꼼짝꼼짝 그려봤대. 그랬더니 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더래. 야, 여기다 x에다 0 넣으면 a하고 관계없이 얼마 나오냐?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인가? 그렇지, 0,1인 거고. 그 다음에 a가 얼마면?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오는 거야. 비슷한 모양인데 이렇게 생긴 이런 함수가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함수가 나오는 거냐면 감소 함수가 되네. 그치? x값이 커지면서 y값이 내려가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가 증가? 이거 증가 함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뭐 책에서는 막 평행이동을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 녀석의 특징을 막 설명을 하는데 사실 특징이 되게 없어요. 함수가. 왜 특징이 별로 없는 거냐면 증가함수가 밖에 안 바뀌어. 증가함수가 안 바뀌어. a가 1보다 크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인 거고 a가 1보다 작으면 계속해서 감소하는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딱히 막 뭐랄까 변화가 많은 함수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깝깝해. 문제를 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뭘 해야 돼? 얘를 평행이동을 밑으로 해놓고 꺾어 올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고 생각해봐. 그걸 딱 꺾어 올리면 드디어 뭐가 생겨? 증가함수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지수함수는 맨날 이동을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럼 문제가 안 만들어지거든. 그만큼 무슨 함수다? 단조로운 함수야. 심플한 함수라고. 계속 증가? 계속 감소. 그냥 기본형은 그래서 이 정도만 공부하면 돼. 근데 나중에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할 때 대비해서 이런 걸 해놓자고. 봐봐.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밑이 얼마든 간에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해서 내가 이걸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기준점이라고 표시할 거야. 그럼 여기서 기준점이 얼마인가요? 지수가 0되는 포인트인 0,2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 값은 0이 될 수 있어 없어? 0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요 값하고 만나 못 만나? x축하고? 못 만나지. 못 만나면서 계속 쭉 가면서 뭐해? 가까워지기만 해.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선을 점근선이라고 불러. 우리 분수함수에서 배웠던 점근선하고 똑같은 놈이야. 이 점근선은 뭔데? y 권0 x축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얘도 다르지 않아요. 감소한다 뿐이지 얘는 똑같아. 기준점은 이렇게 생겼고 점근선은 이렇게 생긴 이런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y 퀄 4분의 1의 x승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쭉 정리하고 아이고 3분의 1의 x승 이렇게 생긴 걸 그려보라고 하면 x가 0일 때 얼마나 지나네? 6일 지나네. 얘는 0이 될 수 없네. 즉 y 퀄 0이 점근선이네. 1보다 작으니까 감소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됐어?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면 돼. 지수함수 기본형 그림 그리는 건 사실 일도 아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나오지도 않아 거의. 됐어요? 괜찮아? 이런 문제고요. 자 이제 그럼 이걸 뭘 해야 될 거냐면 사실 요거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면 A가 1보다 클 때 A를 증가시키면 A 값이 커졌어. 예를 들면 2에서 3으로 또는 3에서 4로 이런 식으로 커지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면 더 날카롭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바뀌어. 여기도 더 뭐 할 거고 이렇게 날카롭게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만나지를 못한다는 건 똑같을 거고. 여기는 반대로 뭐가 커져야 되냐면 2분의 1에서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야지 더 날카로워질 거 아니야. 더 작아지는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A가 뭐 할수록 감소할 때 그래프가 이렇게 딱 붙어. 축에 붙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이 정도도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됐어요? 됐죠?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봅시다. 지수함수의 이동. 이동에는 무슨 종류가 있어? 평행 이동이 있지. 그치? 두 번째 뭐가 있고? 대칭 이동이 있단 말이야. 그럼 1번. 평행 이동부터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면 y 콜 a에 x 빼기 m에 더하기 n 이런 한 지수함수가 있다고 가정하자고.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는 뭐를? 어떤 지수함수를? y 콜 a의 x승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이동해서 만든 그래프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x축으로 n칸 이동하고 y축으로 n칸 이동해서 이렇게 그리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우리는 지금부터 세우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뭘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뭐에 주목해라. 아까 말한 우리끼리 이름 붙인 기준점과 점근선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분석을 하는 게 제일 편해. Understand? 해보자고. 자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2에 x 빼기 3에 플러스 이런 그림을 그리라고 해 우리한테. 해보자고. 탁 해놓고 뭘 찾아라? 기준점과 점근선을 찾아라. 기준점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아까 기준점은 여기 있는 놈이 뭐가 되는 포인트였어? 0이 되는 포인트잖아. 지수가 0이 돼버리면 밑하고 상관없이 뭐가 되니까 지나는 점이 일정하니까 그걸 이용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기준점은 지수가 얼마가 되게? 0이 되게 해줍니다. 지수가 0이 되려면 x는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되고 지수가 0이 됐으니까 얘가 얼마야? 1이지. 그래서 3,2라는 기준점을 가져. 이렇게. 괜찮겠어? 그 다음에 점근선을 찾을 때는 지수의 변수가 포함된 이 부분 요 덩어리가 뭐라고 놓고 푸면 돼? 덩어리가 0이라고 나와.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뭐가 될 수 없는 거야? 1이 될 수 없으니 y는 1이라는 점근선을 갖게 되겠지. 그럼 분수함수 그릴 때랑 똑같아. 딱 좌표축을 셋업을 하고 첫 번째 3,2라는 뭐를 표시해? 기준점을 표시를 해. 점근선을 표시해. 이렇게 딱 그려놔. 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x가 커지면 증가하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 지나가겠지. 요런 그래프가 등장을 할 거야. 오케이? 굳이 절편을 찾겠다면 요렇게 찾아서 요 절편을 찾아주는 것도 좋긴 하죠. 그럼 요 절편을 찾는 방법으로 로그를 잡아야 될 거긴 해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편까지 찍어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지. 괜찮아? 이게 뭐다? 평행이동을 한 지수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다. 하나 더 해볼까? 이번에는 반대로 y는 3분의 1에 x 플러스 2에 빼기 2 이렇게 따라오고 있나요? 자 가보자. 얘도 뭘 먼저 찾을 거야? 기준점 먼저 찾을 거야. 기준점은 지수를 뭘로 만들어라? 0. 그럼 마이너스 2, 그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괜찮아? 점근선 찾을 거야. 점근선은 뭐?
요게 0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y는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는 좌표축을 셋업을 해. 그러고 나서 정근선 표시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기준점이야. 정근선은 y 꼴 빼기 2잖아. 그럼 그래 정근선이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증가함수 감소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프가 되겠지. 괜찮아요? 기준점과 정근선으로 어렵지 않게 평행이동도 구할 수 있다. 됐어? 자, 봐봐. 그러고 나면 그 다음은 뭐냐면 평행이동 해봤으니까 뭐 해봐야 돼? 그렇지, 대칭이동 해봐야지. 대칭이동은 몇 종류야? 알다시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 콜 x 대칭, 그 다음에 x 이퀄 a 대칭, y 이퀄 b 대칭, a, b 대칭 요렇게 있는 거잖아. 대칭이동은. 그쵸? 대칭이동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방법을 다 달리하고 실제 그래프 그리고 뒤집고 막 이렇게 그리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릴 거냐면 마찬가지로 얘도 기준점과 정근선을 베이스로 빠르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만 익힐 거야. 오케이? 한번 그려볼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봐. 자, 보면 요렇게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빼기 1이에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해. 얘는 일단은 뭐 y 꼴 2에 x승을 원점 대칭 시킨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야. 논리를 따지자면 얘가 어떻게 갔는지 봐. 얘를 어떻게 갔냐면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x승에다가 x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x 빼기 2 집어넣었지. y에다가 y 플러스 1 집어넣었지. 그러니까 얘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뭔데? 얘는 y 콜 얼마였어? 2의 x승이라는 놈을 무슨 대칭했다고 보면 돼? 원점 대칭했다고 보면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 새끼를 그려놓고 원점 대칭을 시킨 다음 평행 이동하면은 미쳐버리겠지. 그림 그리다가 시험 끝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는 데만 집중하자고. 그때 뭘 사용할 거다 다시 한번. 기준점과 정근선을 사용할 거다. 괜찮겠어? 이해되고 있니?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기준점을 그냥 찾자고. 기준점은 내가 뭐라 그랬어? 지수를 0으로 만들어라. 그럼 x에다 얼마? 2를 넣을 거고 여기다가 0을 넣어서 0을 1로 만들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따라오고 있어? 네. 어. 저 지수 영화는 1, 2, 뭐? 만. 다른 사람도 없어. 존나 패도 아무도 몰라.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가 있어. 자, 갑니다. 경기선입니다. 경기선은 뭐? 이 덩어리를 뭐라고 생각해라? 0으로 생각해라. 그럼 y는 얼마? 빼기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이제 좌표축을 셋업을 하고요. 2, 빼기 2니까 여기가 뭐가 있어? 기준점이 있겠네. 그 다음에 뭐가 정근선이? 정근선이 여기 있단 말이지.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렇지. 얘만 보면 뭔데? 감소함수였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부터 했으니까 이거 뭐 되겠어? 증가함수 되겠지. 이 증가함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여기가 축이 딱 있을 거고 여기서 뭐가 나올 거야? 절편도 나올 거야. 이렇게 그리면 돼. 사실 이러고 나서 뭔가를 많이 시킬 거야.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면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어렵지 않죠? 그죠? 봐봐요. y는 3에 마이너스 x에 빼기 1에 더하기 3에 이런 식이 있죠. 그렇죠?
괜찮겠어? 자, 기준점만 찾는다. 스피드하게. 기준점 얼마? 마이너스 1,4. 정신 차려. 됐어? 그 다음에 y꼴 얼마? 정근선은 y꼴 3. 좌표측 세팅해. 마이너스 1,4를 찍어. 정근선 찍어. 넌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안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지수함수 그리는 방법으로는. 뭐와 뭐를 찾은 다음에 기준점과 정근선이 되는 하나의 그 기준점이 돼주는 점을 찾은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증가감소 파악을 통해서 그래프를 빠르게 그려놓고 그 다음 작업을 시작하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가 그러면 뭘 해보라는 소리다. 지수함수 그림을 그려봐라. 이런 소리다. 이제 뭐가 남았냐면 세 번째 주제. 빼먹을 뻔. 절대값이 포함된 지수함수를 볼 거야 이제. 오케이? 저게 이제 그나마 절대값을 씌워서 뒤집어 올리고 막 꺾고 이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약간의 이제 함수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추세로 가거든. 봐봐, 어떤 문제 풀어볼 거냐면 이런 거 봐봐요. 그래서 몇 페이지를 보시냐? 이제 2번 페이지는 110페이지. 여기서는 뭐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해놨네. 근데 우리 알고 있다시피 얘를 바로 얘로 갈게요. 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조금 더 연습을 해볼 건데 우리는 여기 있는 게 너무 허접하니까 문제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뭔 소리냐면 2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에 빼기 1. 요즘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 잘 봐. 이렇게 해놓고 좌표측 세팅하고요. 기준점을 찾아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2,0 나오나요? 괜찮아?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 되면서 1 빼기 1에서 0. 그럼 기준점은 이렇게 나왔고 정근선은 뭐가 나와? 얘가 0이면 되니까 y는 얼마? 빼기 1. 그럼 2,0은 점을 찍고요. y는 빼기 1. 됐어? 괜찮아?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렇지. 그럼 여기서 절편이 나올 건데 절편이 얼마가 나올 것 같으냐? x에다 0 나오면 얼마 나와? 3이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럼 2,0 3이니까 여기 지나겠네.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지? 괜찮아요? 따라오고 있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뭘 해볼 거냐면 함수 전체에 뭐가 씌워진 경우, 절대값이 씌워진 경우 볼 거야. 이렇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림을 어떻게 그려? 주어진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린 그림을 일단 그리지. 그러면 저기 있었던 그림을 그대로 그려놓고 점 찍어놓고 여기 지나는 요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 그래서 똑같이 그려. 그리고 나서 뭐해? x축 아래를 꺾어서 뒤집어 올리잖아. 그치? 그러려면 얘가 뒤집어져서 올라가면 결국엔 정근선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분수함수처럼 정근선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만 조심하면 돼. 이해되겠어? 그러면 정근선 이렇게 따라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위쪽은 그대로 살려두고요. x축 아래만 꺾어 올려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겠지. 요게 지금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절대값이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꺾어 올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뭘 볼 거냐면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야. y는 2에
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 괜찮겠어? 요거는 어떻게 원래 그래프에다가 뭐만 x에다가 이렇게 딱 절대값만 씌워놓은 거잖아. x에다가만. 요거는 어떻게 그린다고 배웠어? 기억나? x축을 뭘로 넘긴 다음에 x축 값 x값이 양수인 즉 y축 기준으로 오른쪽 그래프만 그린 다음에 뭐 됐어? y축 대칭시켜줬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냐면 봐봐. 저것도 똑같이 그리는 방법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할 거야. 정근선 찾고 원래 그래프지. 절대값이 붙기 전에 그래프를 그릴 거야. 2,0하고 3,0하고 그리면 요렇게 되는 걸 알아. 요렇게 됐어? 이걸 어디만 그린다고? x가 양수인 범위 즉 y축 대비 오른쪽만. 그럼 여기서부터 그려. 요렇게 그려놓고 얘를 뭔 대칭시켜라? y축 대칭시켜서 데칼코마니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 2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하나가 점이 찍히겠네. 그러면서 그림은 요렇게 되는 그림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화살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그림이 나온다. 괜찮아? 됐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지수함수의 그래프라는 내용이고 딱히 막 되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쪽 부분은 뒤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소비교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보세요. 다음 수 아니다. 요거부터 보자. 그 앞에 그림 그려져 있는 그림부터 볼게요. 문제 예제 4번 페이지가 174페이지 예제 4번 문제인데요.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2의 x승의 그래프 위에 두 점 a는 a, 2의 a승 b는 a 플러스 1, 2의 a 플러스 1승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EF라고 하자. 사각형 ACDB와 사각형 ABFE의 넓이의 비가 2대 5일 때 잘 봐라. 지금 그림이 어떻게 생겨보거든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 x 그래프가 여기가 1이니까 요렇게 생겼대. 그래서 여기는 어딘가에 점을 하나 찍겠대. 여기가 뭐? 무슨 점? 여기가 A점?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만큼 떨어진 여기에 B점을 하나 찍겠대.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A 플러스 1이라고 해.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요 길이는 얼마라는 거 알아? 그렇지. 요 길이는 1이라는 거 알아. 그리고 요 그래프가 2의 x승이었잖아. 이렇게. 괜찮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라는 거 알아? 요 길이는 2의 a승이겠네. 따라오고 있니? 그 다음 요 길이는 2의 a 더하기 1승이지.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ABCD라고 하는 ACDB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 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러면 이걸 먼저 구하자고. 노란색 삼각형, 노란색 사다리꼴의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2의 a승 더하기 2의 a 더하기 1승 하고 요거 나누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 하면 되겠네. 요건 보이지? 됐죠? 그 다음 봅시다.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있대. 요렇게. 그럼 요 길이는 얼마라는 거 알아? 요 길이 a잖아. 요 길이 얼마고? a 더하기 1이지. 괜찮아? 그럼 여기는 얼마인데? 2의 a 더하기 1승에서 얼마를 뺀 거? 2의 a승 뺀 거 아닌가? 됐어? 그러면 이제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자고. 요렇게 생긴 삼각형, 사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볼 테야. 2분의 뭐를 쓸 거냐면 a에다가 a 더하기 1을 하고 곱하기 2의 a 더하기 1승에 빼기 2의 a승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할 생각이야. 자 이제 정리 비례식을 매기기 전에 왜냐면 얘랑 얘가 비율이 2대 5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비율이 2대 5라고 놓을 거니까 일단 비례식으로 놓을 거면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다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할게. 얘를 정리를 해봤더니 앞에 2분의 1 뽑아놓고 2의 a승을 모았더니 뭐가 돼?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얘도 모아. 얘도 모았더니
2분의 1 앞에 뽑아놓고 똑같이 2의 a승 뽑아내고 그랬더니 여기는 뭐가 되냐면 2 빼기 1이 될 테고 뒤에 남아있는 게 2a 더하기 1이야. 요렇게 된 거야. 됐어? 그럼 얘하고 얘가 2대 5야. 그러면 없애버리려면 싹 없애버리자고 이렇게.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냐면 3만 남고 3대 2a 플러스 1이 얼마였던 거야? 요게 2대 얼마래? 5래. 요렇게. 따라오고 있니?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딱 곱하면 4a 더하기 2고 이렇게 곱했더니 얼마가 나와? 얘는 15가 나오겠지. 그러면 나오는 거는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13이라는 결론을 넣게 되겠네. 이렇게 해서 풀어내면 a는 어렵지 않게 푸는 문제야. 근데 이거 보시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좌표가 가지고 있으면 좌표축에 x값과 y값이 있잖아. 그 값들 하나하나 찾아나가면서 풀면 이런 문제는 진짜 쉬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뭔가 따로 추론을 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케이? 됐어? 뒤로 넘어가봐. 얘 제곱은 대수비교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뭘 비교하라고 그랬냐면 3의 0.5승 하고 4의 루트 27 제곱 4제곱근 루트 27하고 세제곱근 루트 9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그랬는데 밑이 다 통일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지수 처음에 배울 때 대소비교의 기본은 뭐랬어? 미통일, 지수통일, 양변로그, 치환. 그것도 안 되면 두 식을 빼보거나 나눠보거나. 오케이?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이건 밑이 통일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미통을 해봤더니 얘는 3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이건 3의 몇 제곱? 4분의 3제곱. 얘는 3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밑이 어차피 1보다 큰 녀석이니까 증가함수에 있는 점들이니까 지수가 크면 큰 거 아니야? 그럼 누가 1등?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지우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거 봐봐. 루트에 0.5의 제곱근이 있고 하고 0.25의 세제곱근. 그 다음에 루트에 0.125의 몇 제곱근이야? 5제곱근이야? 5제곱근. 오케이. 그럼 요건 얼마야? 2분의 1이라는 놈의 2분의 1제곱 아니야? 이렇게? 맞지? 얘는 뭔데? 4분의 1이라는 놈의 3분의 1제곱 될 테고 얘는 8분의 1이라는 놈의 5분의 1제곱 되겠네. 따라왔니? 오케이. 그러면 밑통일이 가능하잖아. 얘를 2로 바꾸면서 뭘로 바꿔주고 얘 2로 바꿔줄 수 있네.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얘를 지워주면서 여기도 뭘로? 세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가보자고. 그러면 이제 밑이 다 통일되었으니까 지수를 가지고 대수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밑이 뭐야? 1보다 작아. 그러면 뭐를 비교하되 얘를 비교하되 실제 크기는 얘의 역순이겠지. 뒤집어지는 거니까. 지수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감소함수의 일부분 점들이잖아. 그럼 얘하고 순위를 매겨. 누가 제일 커? 15로 매기. 통분을 뭘로 하면 돼? 얘 둘이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잖아. 얘하고 얘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큰 순서야. 그럼 실제 답은 뭐야? 답은 얘가 제일 큰 놈. 그 다음이 얘. 그 다음이 얘가 되겠지. 1, 2, 3등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뭐가 뒤집어진다는 거야. 대수관계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지. 그것만 조심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되었나요? 뒤로 넘어가. 6번. 자, 6번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하고 갈 건데 요 내용만 좀 기억을 합시다. 봐보세요.
지수함수의 최대치수 두 가지밖에 없어. 1번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이용해. 두 번째 안 되면 치환해. 거의 치환 문제야. 그래프 이용한 문제 사실 거의 안 나오니까. 물론 나중에 미적분까지 배우고 나면 미분을 통해서 최대치수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서도 치환을 많이 사용하니까 일단은 지수함수의 최대치수 문제가 나오면 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대치수를 구하면 되고 치환 안 되면 뭐 한다? 치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오케이? 물론 세 번째 뭐도 있다? 미분도 있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점선으로 표시할 거야. 됐지? 보이냐? 미분 이렇게 해도 가능해. 자 가봅시다. 그래서 문제 나오기 첫 번째 뭐냐면 y는 2에 2x 빼기 4에 플러스 5라고 딱 보여줬다고. 이렇게. 그래서 x는 2부터 4래. 이거는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 그래프 모양을 내가 어느 정도 유출을 해버리는 게 제일 편한데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해봐봐. 요거 사실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밑이 4짜리 지수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얘를 기준점 잡아. 아 2,6하고 맞지? 그 다음에 y는 5라는 점근선을 가진 놈이야. 그림을 그려. 물론 매번 이렇게 그려서 풀진 않을 거야. y가 5래. 2, 4, 5 이렇게 돼 있고 2,6 점이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대. 기준점이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그러면 그림은 요렇게 생겨 있는 4차 지수 밑이 4짜리 지수함수 거라고. 근데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잡으래? 2부터 6까지만 잡으래. 2부터 4까지만. 그럼 여기하고 4까지니까 여기까지만이 해당되는 범위래. 그럼 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림은 실제 그림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때가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겠네. 그래서 2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 얼마 나와? 6이 나올 테고 4를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올 텐데 이거 얼마야? 4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4 집어넣어 16에다가 나가기 5니까 얼마? 21이라는 값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 여기는 20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됐어? 엄청 장황하게 풀었잖아. 근데 봐봐. 미친 짓이야. 이거 그래프 증가감소밖에 안 바뀌어. 증가함수 안 바뀌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지. 그럼 여기서 무슨 값 나와? 그렇지. 여기서 무슨 값 나와? 최소. 최소, 최대. 그냥 2 집어넣어. 그럼 6. 4 집어넣어. 21. 너 최소, 너 최대. 이렇게 풀면 되지. 왜? 이 새끼는 증가함수고 뭐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증가감수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물론 뭐가 있었다면 꺾여 있거나 뒤집어졌거나 막 이런 식으로 증가감수가 변하는 상황이라면 함부로 풀면 안 되겠지. 그래서 확인사살 해야겠지. 됐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봐봐. 두 번째 식은 y는 2의 x승에다가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승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봐봐. 요거 식변형이 먼저야. 더하기냐? 곱하기 아니냐? 곱하기지. 나라면 요건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결국에 식변형을 잘 못하면 1, 2단원에서 배웠던 지수로그 계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되게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자 보자고. 요거 정리하면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앞에다가 3을 넣자. 요게 이렇게 바뀌어. 그 과정을 보자면 얘는 뭐야?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이고 요 녀석은 3 곱하기 뭐가 되고 3분의 1의 x승이 되고 더하기 2의 x승이 있으니 x로 묶어내면 3 곱하기 3분의 2의
전체 x승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겠어? 됐지?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면 자 생각해봐. 앞에 3이 곱해져 있어서 되게 까다로운 함수긴 해. 근데 3분의 2의 x승 그래프에다가 3을 곱해서 그냥 이렇게 쭉 늘려놨다고 생각해도 좋고 나중에 얘기하게 될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그럼 얘는 증가야 감소야? 감소지. 이 새끼가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x를 범위를 봤더니 마이너스 2라고 1이 이렇게 돼 있다고. 물론 아까는 그림을 다 하나하나 그려서 풀어봤지만 증가감소가 확실한 함수에서 뭘로 그 짓을 하냐고. 그럼 여기서 무슨 값? 최대 대값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2분의 3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9. 여기에 무슨 값? 얘가 최대. 됐어? 여기에서 무슨 값? 최소값 1을 집어넣었더니 2. 그래서 얘가 뭐 최소. 이렇게 된다고 풀어놓으면 아무 문제 없이 풀리는 문제라고. 괜찮겠니? 이 정도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자. 그래프 파악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그래프 그리는 게 가능하다. 그래프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케이?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 다음 문제 봐봐. 요건 얘기가 달라지지.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4의 x승에 빼기 2의 x 더하기 4승에 물론 그림을 그리려고 저는 마음먹고 그려볼랍니다 하면 또 할 말도 없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프 그 두 개 그려가지고 막 더하고 난리 쳐야 되잖아. 자, 차근차근 해볼게요. x가 어디서부터 어디래요? 1부터 4래요. 뭘로 치환해야 될 것 같아? 보여? 뭐? 2의 x승 그치? 2의 x승으로 보이면 나는 여기서 이 치환 규칙을 몇 회다 딱 써놓는 거지. 2의 x승을 뭘로 치환할까요? t로 치환할까요? 그러면 x가 1부터 4니까 2의 x승은 2의 1승부터 2의 4승까지잖아. 즉 t는 2의 1승 2부터 2의 4승 16까지 사이에서 뭘 가지게 돼? 값을 가지게 될 거야. 괜찮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바뀐 치환 후에 범위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밑으로 내려가. 치환을 해 실제로. 4의 x승 2의 x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넌 2의 x승의 제곱. 어이 바로 치환해. 딱 t에 치고. 그리고 마이너스 얘를 처리해야 되는데 얘는 2의 4승하고 2의 x승을 곱해놓은 거니까 아하 16에 곱하기 t 플러스 얼마? 30 이렇게 바뀌네. 괜찮아? 따라온 거지? 그래놓고 나면 얘는 이러한 제한 변형을 가진 2차 함수에 불과하잖아. 그치? 이러한 제한 변형을 가진 2차 함수에 불과하다고. 그렇다면 논리는 뭐다? 이 표준형 바꿔서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자. 제곱하고 64 빼기 34 이렇게 되겠네. 봐봐.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 t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얼마? 여기가 x, t 이퀄 얼마짜리? t 이퀄 8. 여기 얼마? 마이너스 34. 됐어? 근데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t는 2부터. 자, 2부터 16까지니까 16이 좀 더 멀지? 이렇게. 실제 그림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고. 최소값은 너가 최소값이고 여기서 나오는 값이 최대값일 거야. 그럼 x에다 뭘 넣으면 돼? t에다가 16을 넣으면 되겠네. 16을 집어넣었더니 88에 64 빼기 30이니까 여기 얼마? 30.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겠지. 됐어? 솔직히 오니까 안 어렵지. 오케이.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뒤에 방정